안녕하세요. 여러분은 혹시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을 알고 계신가요? 쉽게 말해 사람 속은 아무도 알 수가 없다는 뜻이죠. 사실 저는 평소에 다른 사람 속은 몰라도 남편 속만큼은 확실히 알고 있다고 자부했어요. 오랜 시간 봐오기도 했고 결혼한 지 10년이 훌쩍 넘었거든요. 그러나 아무리 오랜 시간 알고 지내고 같은 집에서 한 입을 덮고 잔다고 해도 결국 남은 남인가 봅니다. 저는 최근에 남편과의 사이에서 아주 기가 막힌 일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서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그럼 제 이야기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남편은 오랜 시간 5급 공무원의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20대 초반부터 계속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해왔죠. 저희 두 사람은 남편이 공무원 시험 준비를 시작한 지 3년 차가 되었을 때부터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고, 그 기간까지 포함해 15년이라는 시간을 알고 지냈어요. 그리고 저는 남편의 꿈을 알고 연애 1년 차가 되었을 때부터 공무원 시험 뒷바라지를 하게 되었죠. 공장에 다니면서 친정엄마에게 드리는 생활비를 빼고 나머지 돈을 모두 남편에게 투자했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남편에게는 시험 합격운이 없었나 봐요. 남편은 매일 늦은 시간까지 공부를 했지만 매년 공무원 시험에는 떨어지게 되었죠. 재현 씨, 올해 시험 결과는 어떻게 됐어? 이번에는 붙은 거지? 그게 선영아, 내가 정말 미안해. 이번에는 느낌이 좋아서 공무원이 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설마 올해도 안 된 거야? 아이, 아쉽지만 어쩔 수 없지. 우리 그럼 1년만 더 노력해보자. 당신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하늘도 당신의 노력을 알고 도와줄 거야. 선영아, 정말 미안해. 네가 힘들게 번 돈 나한테 다 투자해주는데 내가 그 보답을 못하고 있는 것 같네. 아유, 아니야. 원래 5급 공무원 시험이 힘들다고 하잖아. 열심히 또 공부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있을 테니까 너무 낙담하지 말고 하던 대로 다시 한번 으쌰으쌰 해보자. 저는 시험 낙방 소식에 실망감도 있었지만 남편 앞에서는 티를 내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시험 낙방 소식을 듣고 가장 힘들어할 사람은 남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남편에게 다시 한번 힘을 내보자고 옆에서 응원을 많이 해주었어요. 그랬더니 남편은 힘들어하면서도 공부를 손에서 놓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평소보다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책과 연필을 잡고 있었어요. 그러나 남편은 공무원이 될 운명이 아니었나 봐요. 어느 날 남편이 저에게 데이트를 하자고 하더니 이상한 소리를 꺼내는 거예요. 재현 씨가 웬일로 데이트를 하자고 해? 평소에는 공부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데이트 못한다고 내빼더니. 우리 밖에 나온 지 한참 됐잖아. 바람도 좀 쐬고 맛있는 것도 먹을 겸 해서 나오자고 한 거지. 그래? 하긴 재현 씨도 시험 떨어지고 심경이 많이 복잡할 텐데 이렇게 가끔 바람 쐬는 것도 좋지. 사실 그보다 너한테 할 말이 있어서 나오자고 했어. 아니, 나 아무래도 공무원 시험 그만두고 취직을 해야 할 것 같아. 어?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공무원 시험을 관두고 취직을 하겠다니. 재현 씨 설마 시험 떨어져서 그래? 그건 워낙 어려운 시험이니까 그런 거지. 노력하다 보면 좋은 결과도 찾아올 거야. 저는 남편의 말에 깜짝 놀랐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달래보려고 했죠. 그러나 남편은 그런 저에게 단호히 공무원 시험 준비를 포기하겠다고 했어요. 저는 진심인 듯 보이는 남편의 말에 너무 당황스러웠지만 일단 차분히 이유를 물어보게 되었죠. 그랬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시아버지께서 갑자기 병원으로 알아눕게 되셨다는 거예요. 뭐라고? 아버님이 어디가 편찮으신데 재현 씨가 시험 준비까지 포기를 해? 2주 전에 뇌출혈로 쓰러지셨어. 그래서 하던 일도 그만두셔야 했고 집안에 경제적인 문제가 생겨서 아무래도 내가 돈을 벌어야 할 것 같아. 뭐라고? 뇌출혈이라니.
나한테 진작 얘기하지. 이런 큰일을 왜 2주 동안 한마디도 안 해? 내가 당신이랑 결혼할 사람이 맞긴 맞니? 그래서 아버님은 얼마나 안 좋으신 거야? 미안해. 선영이 네가 걱정할까 봐 얘기를 안 했지. 아버지는 다행히 목숨은 건지셨는데 말씀하시는 것도 힘들어하시고 무엇보다 거의 움직이지 못하셔서 계속 치료를 해야 할 것 같아. 저는 갑작스러운 소식에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사실 다른 이유로 시험을 포기했다고 한다면 투자한 것이 아까워서라도 아주 난리를 쳤을 거예요. 하지만 다른 것도 아니고 시아버지께서 병원으로 알아누우셨다고 하니 충분히 납득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쉽지만 남편의 뜻을 따르기로 했죠. 그렇게 남편은 공무원 시험을 포기하게 되었고 조그마한 회사에 취직을 해서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희 두 사람은 약속대로 결혼을 하기로 했던 해에 맞추어서 축복 속에 식을 올리게 되었죠. 물론 남편이 취직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요양병원에 계시는 시아버지의 상태가 점점 악화되고 있어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긴 했어요. 하지만 저는 남편이 어떤 상황이 와도 가정을 끝까지 지킬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결혼을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남편은 9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잘 해내주었죠. 그러나 어느 가정이든 위기는 찾아오는 법이잖아요. 저희 부부는 결혼한 지 9년 차가 되던 해에 위기를 맞게 되었어요. 어느 날 남편이 진지한 표정으로 저를 부르더니 헛소리를 늘어놓기 시작했거든요. 여보, 나 9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남편으로서 그리고 아빠로서 역할 잘해왔으니까 부탁 하나만 들어주면 안 될까? 뜬금없이 무슨 부탁을 들어달라는 거야? 당신 진지한 표정으로 폼 잡고 있으니까 왠지 불안한데? 뭐 어려운 건 아니니까 불안해할 건 없어. 그냥 당신만 허락해주면 되는 일이야. 나만 허락해주면 되는 일이라고? 설마 당신 밖에서 사고라도 친 거야? 괜히 말 늘어놓지 말고 빨리 무슨 일인지 털어놔봐. 내가 무슨 사고를 쳤다고 그래? 그런 게 아니라 늦었지만 젊었을 때 포기했던 5급 공무원의 꿈을 다시 이뤄보려고. 그래서 말인데 당신이 허락을 해줬으면 좋겠어. 뭐라고? 지금 당신 5급 공무원 시험 준비를 다시 하겠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야? 그 나이에 무슨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겠다고 그래. 절대 안 돼. 나는 허락 못하니까 꿈도 꾸지 마. 저는 5급 공무원 시험을 다시 준비하겠다는 남편의 말을 듣고 나서 절대 안 된다며 두 손 두 발 들고 반대를 했어요. 머리가 잘 돌아가는 20대에 해도 될까 말까 하는 시험이라는데 어떻게 나이 먹어서 그 어려운 공부를 할 수 있겠어요? 저는 애초에 합격할 확률이 거의 없다는 생각을 했고 시간 낭비하는 것보다 그냥 성실히 회사에 다니면서 승진을 노려보는 게 맞다고 판단을 했죠. 물론 남편은 서운하게 생각하겠지만 안 되는 일은 깔끔하게 포기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러나 남편은 정말 5급 공무원이 되고 싶었나 봐요. 어떻게든 반대하는 저를 설득하려고 했어요. 여보, 그러지 말고 딱 한 번만 도와주라. 내가 얼마나 5급 공무원 자리에 앉고 싶어 했는지 당신도 다 알고 있잖아. 20대 때 시험 포기하고 취직한 게 천추의 한이었단 말이야. 이제 와서 무슨 공무원을 하겠다고 그래. 운이 좋아 필기 시험 통과하더라도 나이 때문에 면접 시험에서 떨어질 텐데 뭐하러 그 고생을 또 한다고 그러냐고. 그리고 5급 공무원 시험 포기한 것은 당신 선택 아니야? 젊었을 때 내 손으로 시험 포기한 것은 맞지만 다 사정이 있었잖아. 내가 죽을 둥 살 둥 열심히 할 테니까 제발 소원 한 번만 들어주라. 아무리 소원이라고 해도 안 되는 일은 안 되는 거야. 당신 공무원 시험 포기한 지 9년이 훌쩍 넘었으면서 누굴 고생시키려고 공무원 시험을 보겠다는 거야. 절대 안 돼. 그냥 얌전하게 회사나 잘 다녀. 여보, 들어봐. 5급 공무원만 되면 장관 차관급 공무원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 나 진짜 5급 공무원 자리에 앉고 싶어서 그래. 한 번만 도와주라.
남편은 애절하게 부탁했지만 저는 끝까지 안 된다고 반대를 했어요. 아니, 아무리 만 20세 이상의 나이를 가지고 있다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는 시험이라고는 하지만 5급 공무원이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어려운 시험이라고 하는데 누가 쉽게 허락을 할 수 있겠어요. 게다가 저희 부부 사이에는 쌍둥이 딸들이 있는 상황이었죠. 먹여 살릴 식구가 있는 상황에서 가장이라는 사람이 뒤늦게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겠다고 하니까 기가 찰 노릇이었어요. 당신은 우리 딸들 생각은 안 해? 앞으로 애들 앞으로 들어가야 할 돈이 얼마나 많은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겠다고 하는 거야. 당신이 뭐라고 해도 이번 일은 허락할 수 없어. 그러니까 그냥 다니던 회사 계속 다녀. 미안한데 나 이미 공무원 시험 준비하겠다면서 회사 그만뒀어. 이제 가고 싶어도 못 간다고. 어머, 당신 지금 뭐라고 했어? 잘 다니고 있던 회사를 그만뒀다고? 지금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싶어서 장난치는 거지? 이미 지난주에 사직서 제출했고 오늘이 마지막 근무였어. 그리고 아까 퇴직금도 들어왔고. 당신 진짜 제정신이야? 나랑 부부이기는 하니 어떻게 상의 한마디 없이 그딴 짓을 할 수가 있어? 그날 저는 화가 머리 끝까지 났고 한동안 남편과 냉전 상태를 유지해야 했어요. 게다가 저는 남편의 책임감 없는 모습과 저를 무시하는 듯한 행동에 크게 실망을 해서 이혼 소리까지 내뱉은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약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흘렀을 때쯤 친정엄마가 집에 반찬을 가져다 주겠다며 방문을 하셨고 심상치 않은 분위기에 부부싸움을 눈치채고 코치코치 캐물으셨죠. 집안 분위기가 왜 이래? 니들 혹시 싸운 거냐?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부부끼리 말을 한마디도 안 하고 있어? 어디 엄마한테 털어놔봐. 싸우기는 누가 싸웠다고 그래. 아무 일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셔요. 아무 일 없기는. 너는 엄마가 눈먼 장님인 줄 아냐? 내가 너를 몰라? 척하면 척이지. 대체 무슨 일인데 그래? 사실은 장모님 말씀대로 저희 두 사람 싸운 거 맞아요. 제 잘못이기는 한데 장모님께서 저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이야기를 듣고 난 후 엄마가 걱정을 하실까 봐 최대한 숨기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남편 놈은 눈치도 없이 친정엄마에게 낼름 시시콜콜 모두 다 이야기를 해대는 거예요. 이루지 못한 5급 공무원 준비를 하겠다는 것과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한 것까지 모두 털어놓으며 친정엄마 앞에서 저 좀 설득해달라고 그리고 본인 편 좀 되어달라며 부탁을 하기 시작했죠. 당연히 저는 친정엄마가 충격을 받을까 봐 적당히 하라면서 남편 옆구리를 확 꼬집기도 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이때가 기회다 싶었는지 어떤 짓을 해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친정엄마를 설득하기 위해 애를 쓰더라고요. 당연히 친정엄마는 예상치 못한 이야기에 황당해했지만 남편에게 일단 고민 좀 해보자고 하면서 넘어가셨죠. 그리고는 제가 부엌에서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을 때 조용히 들어와서 눈치를 살피고 있다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셨어요. 선영아, 그냥 웃어방. 공무원 시험 준비할 수 있게 허락해주자. 아무래도 지금은 그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 엄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이대로 허락하면 앞으로 저 사람 공부한다는 핑계를 놀고 먹을 텐데. 쌍둥이들한테 들어가는 돈을 무슨 수로 감당하라고? 너도 결혼 전부터 우서방이 5급 공무원 하고 싶어 했다는 거 잘 알고 있었지 않냐? 저렇게 하고 싶다는데 이왕 이렇게 된 거 응원하고 지켜봐주자. 우서방도 결혼 전이랑 다를 거야. 책임감 있는 사람이니까 하루빨리 합격하려고 애쓸 테니 그냥 허락해주자. 난 싫어. 월요일 되는 대로 저 사람 회사에 끌고 가서 퇴직금도 올려주고 사직서 취소해달라고 빌 거야. 그러니까 엄마도 저 사람 앞에서 도와주겠다는 허튼 소리 하지 마. 선영아, 본인 손으로 사직서 제출하고 나왔는데 퇴직금까지 나온 상황에서 다시 복직을 시켜주겠니? 이미 물은 엎질러졌고 돌이킬 수 없어. 그러니까 그냥 속 시원하게 허락해줘.
엄마까지 대체 왜 그래? 왜 자꾸 저 사람 편을 들어? 나는 저 사람 뒷바라지 또 못하니까 자꾸 그런 말 하지 마. 선영아, 그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산 사람 소원 한번 들어주자. 혹시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그러는 거면 내가 모아놓은 돈이 있으니까 그걸 줄게. 그러니까 5급 공무원 시험 허락해주자. 응? 아무래도 친정엄마는 제가 이런 문제로 이혼이라도 하게 될까봐 전전긍긍하는 듯 보였죠. 남편 놈이 친정엄마 앞에서 당당하게 이혼 소리까지 오고 갔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소리를 듣고 엄마는 가슴이 철렁했는지 저희 두 사람이 정말 이혼까지 가지 않도록 중간에서 중재를 해주시는 눈치였어요. 저는 친정엄마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고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며칠 동안 잠도 못 자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면서 친정엄마가 하신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어요. 그리고 결국 오랜 고민 끝에 남편의 꿈을 응원해 주기로 했죠. 이제 와서 하는 말이지만 저는 며칠 동안 고민하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아이들이 많이 어린데 경제적인 상황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렇다고 친정엄마가 주신다는 돈을 가져다 쓸 수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지? 라는 고민이 먼저 들었죠. 현실적으로 남편의 퇴직금만으로는 내 식구가 먹고 사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물론 저도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했지만 제가 벌어오는 아르바이트 월급만으로는 생활비 충당이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참 막막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남편이 평생의 소원이라고 하는 게 마음에 걸렸죠. 그리고 그 마음을 아예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는 알뜰살뜰 살면서 2, 3년만 고생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허락을 해주었죠. 당신 정말로 5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할 자신 있어? 젊었을 때랑은 차원이 다른 상황인 거 알지? 그럼 나 잘 알고 있지. 나 정말 죽을 만큼 열심히 공부해서 이번에는 꼭 시험에 합격하는 모습 보여줄게. 이렇게 약속할 테니까 제발 믿고 도와주라. 알겠어. 시험 준비 허락할 테니까 당신 약속 꼭 지켜야 돼. 우리 여유 자금도 없고 애들한테 들어갈 돈이 많아서 이번에는 오랫동안 공무원 시험 준비하면 안 돼.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합격 소식 들려줘. 알겠어. 내가 이번에는 젖 먹던 힘까지 짜내서 공부할게. 최대한 빠르게 합격 소식 전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그렇게 저는 또다시 남편 공무원 시험 뒷바라지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저에게 허락을 받고 난 후 매일같이 독서실에 나가서 늦은 시간까지 공부를 했죠. 저도 남편을 위해서 매일 일찍 일어나 도시락과 간식을 싸서 들려보냈고, 한 푼이라도 더 벌어보려고 퇴근 후에 부업까지 하면서 살았어요.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게 되었죠. 사실 저는 남편이 너무 원하니까 공무원 시험 준비를 허락하기는 했지만 합격은 힘들 것이라는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었어요. 아무래도 가장 어려운 시험 중에 하나이고 머리가 잘 돌아가던 나이에도 합격을 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3년이 넘어가도 합격 소식이 없으면 남편에게 그만 포기하라고 넌지시 던져야겠다 생각하고 있었죠. 그러나 남편은 시험 준비를 시작한 후 2년이 지났을 때 가족들에게 합격 소식을 들고 오더라고요. 여보, 나 드디어 5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어. 여기 합격증도 있으니까 한번 봐봐. 정말, 정말 당신이 합격을 했어? 아, 그렇게 밤낮 없이 고생하더니 정말 수고했어. 축하해, 여보. 아유, 당신은 이렇게 기쁜 날 왜 울고 그래? 여보, 이제 우리 고생 끝 행복 시작이야. 나 이제 공무원도 됐고 조만간 발령도 날 것 같아. 그동안 안 될까 봐 마음 졸였는데 이렇게 합격증을 보니 좋아서 그런지 눈물이 다 나온다. 당신 계속 5급 공무원 되고 싶다고 하더니 드디어 소원 이뤘네. 정말 축하해. 저는 너무 좋아서 남편과 함께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진정이 된 후 시어머니와 친정엄마에게
남편의 합격 소식을 알렸죠. 당연히 양가 부모님께서는 너무너무 좋아하시며 남편에게 축하의 말씀을 전하셨어요. 특히 친정엄마는 저처럼 마음을 많이 졸였기 때문인지 뛸 듯이 기뻐하셨죠. 우서방, 정말 축하하네. 그동안 고생 정말 많았어. 이제 5급 공무원도 됐으니까 앞으로 장관, 차관이 될 때까지 열심히 하게. 예, 장모님, 축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앞으로 열심히 일해서 장관, 차관이 되는 모습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 꼭 그렇게 할게. 참, 내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우리 사위가 그 어렵다는 5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건데 사람들 초대해서 동네 잔치라도 한번 열어야 하지 않겠어? 엄마, 요즘 세상에 누가 공무원 됐다고 잔치를 해. 힘드니까 괜히 일 만들지 말고 그냥 식구들끼리 모여서 소고기 파티나 한번 하자. 아니야, 우서방이 시험에 합격했다니까 엄마가 기분이 좋아서 그래. 이번 주 주말에 잔치할 테니까 안사돈도 모시고 집에 와. 저는 혹시나 고생을 하게 될까봐 친정엄마를 만류했어요. 아무리 손님을 많이 초대하지 않는다고 해도 잔치 한번 하는 게 큰일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나 친정엄마는 끝까지 고집을 꺾지 않았고 결국 주말에 집에 모여서 잔치를 하기로 했죠. 그렇게 남편 합격 소식을 듣고 난 후 저희 집은 한 주 동안 계속 축제 분위기였어요. 남편도 5급 공무원에 합격하고 난 후 기분이 좋은 것인지 기고만장해져서 며칠 동안 계속 떵떵거렸죠. 여보, 나 이제 곧 있으면 발령 나게 될 텐데 양복 좀 깔끔하게 몇 벌 맞춰야 하지 않니? 당신 양복 옷장에 많이 있잖아. 출퇴근 처음 하는 사회 초년생도 아니고 회사 다닐 때 맞춰놓은 걸로 입고 출근하면 되지. 남편이 그 어렵다는 5급 공무원에 합격했는데 너는 어떻게 된 게 양복 선물 하나 안 해주냐? 명품은 못 해줘도 최소한 맞춤 양복 한 벌은 해줄 수 있잖아. 양복 맞춰줄 돈이 어디 있어? 일단 당신 첫 월급 받으면 그때 상황 봐서 맞춰줄게. 그러니까 한 달 정도는 가지고 있는 양복 입고 출퇴근해. 진짜 당신 너무한 거 아니야? 남편이 5급 공무원 됐다는데 내조라는 거 좀 해봐라. 앞으로 어디 가서 남편이 5급 공무원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텐데 이런 내가 꼬질꼬질한 9세대 양복을 입고 다녀야겠어? 남편은 5급 공무원이 된 것을 빌미로 식구들에게 이것저것 다 받아내려고 했어요. 당연히 제 앞에서도 공무원 된 것이 세상을 구한 것 마냥 떵떵거리면서 이것저것 트집을 잡거나 뭔가를 받아내려고 했죠.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애들도 보고 있는데 아빠라는 사람이 저러고 싶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평소 같았으면 한 소리 하고도 남았을 거예요. 하지만 어찌되었건 고생 끝에 합격 소식을 들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기분이 좋아 잠시 저러는 거겠지 싶어 남편의 행동을 이해하고 다 받아줄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시간은 흘러 잔치를 하기로 했던 날이 다가왔어요. 저희 식구들과 시어머니는 약속 시간보다 이르게 친정엄마 집으로 향했죠. 그런데 무슨 일인지 시어머니의 기분이 영 좋지 않아 보이는 거예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남편의 합격 소식을 듣고 나서 용돈까지 보내주실 정도로 기분이 좋아 보였는데 그날따라 우울해 보이시니 저는 무슨 일이 있는 것은 아닌가 싶어 신경이 쓰였어요. 그래서 시어머니에게 몇 번이나 물어보았죠. 어머니, 오늘 왜 그렇게 힘이 없으세요? 혹시 어디 편찮으시거나 무슨 일이 있으신 거예요? 응, 아니야. 그냥 어제 동네 친구들이랑 모여서 공원 산책을 오래 했더니 피곤해서 그래, 피곤해서. 무슨 일 있는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돼. 어머니, 정말 어디 편찮으시거나 일 있으신 건 아니죠? 저 걱정 안 해도 되는 거 맞죠? 그래, 무슨 일이 있는 거면 잔치집 간다고 안 했지. 별일 없으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시어머니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무슨 일이냐 꾸치꾸치 캐묻는 저를 보며 별일 없다고 안심을 시켜주셨어요.
그리고는 피곤해서 가는 동안 눈을 좀 붙여야겠다며 창문에 기대어 주무셨죠. 그러나 저는 왠지 시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 일 없다고 말씀하시기는 했지만 시어머니의 얼굴이 유난히 어두운 게 뭔가 느낌이 안 좋았거든요. 그러나 피곤해서 그렇다고 말씀하시는데 계속해서 꼬치꼬치 캐물을 수가 없었어요. 결국 저는 시어머니의 기분이 왜 안 좋으신 것인지 알아내지 못한 채 친정엄마 집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집에 들어가 보니 친정엄마는 정신없이 잔치상을 차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시어머니는 급히 손을 보태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남편 놈은 손을 보탤 생각은 하지 않고 휴대폰만 잡고 소파에 앉아 있는 거예요. 아무리 본인 5급 공무원 시험 합격을 축하하는 잔치라지만 사위로서 처갓집에 방문한 건데 저러고 있는 게 말이 되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게다가 그날은 가족끼리만 모이는 잔치가 아니었어요. 친정엄마가 이런 좋은 일은 널리 널리 소문을 내야만 앞으로 더 좋은 일이 생기는 거라고 하면서 친하게 지내시는 동네 분들도 같이 초대하셨거든요. 그래서 한시가 바쁜 상황이었는데 남편 놈이 집에 도착하자마자 휴대폰만 잡고 소파에 양반처럼 앉아있으니 짜증이 팍 나더라고요.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다들 손님 맞으러 바쁜 거 안 보여? 그러고 있지 말고 얼른 와서 손이라도 좀 보태. 오늘 나 5급 공무원 된 거 축하하는 자리잖아. 내가 주인공인데 여기까지 와서 음식 나르고 손님 맞으려 해야 하냐? 아무리 당신 축하하는 자리라고 하지만 좀 있으면 손님들이 들이닥칠 텐데 팔자 좋게 이러고 있는 게 말이 되니? 아직 어린 우리 쌍둥이들도 부엌에서 음식 나르고 있는데 아빠라는 사람이 이러고 있는 게 말이 되냐고. 자꾸 헛소리하지 말고 얼른 부엌에 들어가서 음식이나 옮겨. 저는 자꾸 헛소리를 해대는 남편놈에게 크게 한 소리 했죠. 그랬더니 남편은 본인이 주인공인데 왜 일을 해야 하냐며 잔뜩 성질을 부리고는 부엌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투덜거리긴 해도 왔다 갔다 하면서 음식이라도 나르겠구나 생각하며 상을 닦고 있었어요. 그리고 남편도 얼마 지나지 않아 그릇에 담긴 음식을 가지고 나왔죠. 그런데 남편은 음식을 가지고 나와서 상에 올려놓지 않고 다시 소파에 앉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릇에 담겨있는 음식들을 집어먹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저는 너무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서 헛웃음만 나오더군요. 왜냐하면 남편은 본인 입에 들어갈 음식만 가지고 나온 것이었거든요. 그릇에 전이랑 갈비찜 몇 조각까지 아주 야무지게 담아서 거실로 가지고 나왔고 저 보란 듯이 소파에 앉아 음식들을 입안에 우겨 넣기 시작했죠. 남편의 기가 막힌 행동에 저는 앞으로 다가가 한 소리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남편 놈이 부지런하게 음식을 나르고 있던 친정엄마를 불러 세우더군요. 장모님, 잠시만요. 음식들 맛보느라고 몇 개 가지고 와서 먹었는데 들어가는 김에 이 그릇 좀 가져다 놓고 물 좀 가져다 주세요. 아이고, 내가 뭐 잘못 들었나? 우서방, 지금 나한테 뭐라고 했나? 장모님, 못 들은 척 하지 마시고 얼른 부엌에 들어가서 물 좀 가지고 오시라고요. 전 좀 집어먹었더니 목 막혀 죽겠어요. 친정엄마는 남편의 막무가내 행동에 크게 당황한 듯 보였죠. 그래서인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남편은 팔 빠지기 일보 직전이라면서 빨리 그릇 받으라고 성질을 내더니 억지로 친정엄마 손에 쥐어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친정엄마는 남편 놈의 행동에 크게 충격을 받았는지 그대로 얼음이 되어 멀뚱멀뚱 쳐다보기만 하더라고요. 그러자 남편은 친정엄마에게 뭐 하고 있냐고 왜 가만히 있는 거냐며 소리를 치면서 막말하기 시작했죠. 그러자 친정엄마도 화가 났던 것인지 남편 말에 따지고 대기 시작했어요. 뭐예요, 장모님? 5급 공무원 된 사위 말에 빠릿빠릿하게 움직여야지. 행동이 얼마나 느려 터졌는지 보는 내가 답답해 돌아가시겠네. 뭐야? 자네 그게 무슨 말버릇인가? 우서방 원래 이런 사람이었나? 왜요? 제가 말을 아주 잘해서 놀랐죠? 이래서 사람이 성공을 해야 되나 봐.
장모가 사위 앞에서 제대로 말도 못하고 아주 설설 기잖아. 자네 뭘 잘못 먹기라도 한 건가? 대체 왜 이래? 장모님, 그 시커먼 속 다 보여요. 지금 딸 이혼 당할까봐 사위 잔치상까지 차려주면서 아주 발버둥을 치신 거 제가 모를 줄 알았어요? 딸 이혼 안 시키려면 좀 더 노력을 해봐요, 어디. 저는 예의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남편의 행동과 말버릇에 화가 머리 끝까지 났고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며 아주 난리를 쳤죠. 하지만 남편은 이미 제정신이 아닌 것인지 계속해서 본인이 잘났다며 헛소리를 늘어놓는 거예요. 그 모습에 저는 남편 멱살이라도 잡아야겠다 싶어서 앞으로 다가갔어요. 그런데 부엌에서 음식을 하고 있던 시어머니가 아주 씩씩거리며 한 손에 주걱을 들고 나오더라고요. 그리고는 곧장 남편 놈 귓방망이를 후려 갈기는 게 아니겠어요? 그리고는 집이 떠나가라 크게 화를 내셨죠. 너 처갓집에 와서 이게 무슨 몰상식한 짓이야. 내가 지금까지 너를 그렇게 가르쳤니? 왜 못 배워먹은 놈처럼 여기저기 부모 얼굴에 먹칠을 하고 다니는 거야? 엄마,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그 주먹으로 아들 귓방맹이를 후려갈긴 거야? 아유, 엄마라면 이런 상황에서 아들 편을 들어야지. 왜 다른 사람 편을 들고 있어? 너 같으면 내 배 아파 낳은 아들놈이 못 배워먹은 짓을 하며 돌아다니는데 네 편을 들 수 있겠니? 마음 같아서는 몇 대 더 후려갈기고 싶은데 사돈집이라 이 정도로 끝내는 거야? 시어머니는 남편 놈에게 손가락질까지 하면서 크게 혼을 내셨어요. 하지만 남편은 도저히 정신을 차릴 기미가 보이지 않았죠. 오히려 본인 편을 들지 않았다고 저런 사람이 엄마인 게 창피하다는 헛소리까지 해댔어요. 그러나 시어머니는 남편의 말에 전혀 대꾸를 하지 않은 채 보란듯이 저와 엄마에게 고개 숙여 사과를 하셨죠. 저 사돈 무례를 일으켜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아들놈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어요. 그리고 선영아, 미안하다. 내가 대신 사과하마. 엄마, 지금 뭐 하는 거야? 사과할 대상이 틀렸잖아. 왜 귓방망이 후려갈긴 내가 아니라 저 두 사람한테 사과를 하는 건데? 창피하니까 당장 사과 그만둬. 너 진짜 엄마 얼굴에 언제까지 먹칠할 거야? 빨리 이쪽으로 와서 진심으로 사과드려. 시어머니께서는 남편을 보면서 얼른 사과드리지 못하냐고 화를 내시더니 다시 한 번 더 저희 모녀 앞으로 다가와서 고개를 숙여 사과를 하기 시작했어요. 저랑 엄마는 갑작스러운 일에 너무 당황스러워서 어쩔 줄 몰라 했죠. 그러나 시어머니께서는 남편이 사과를 할 때까지 고개를 숙일 생각이신지 멈추지 않았어요. 결국 보다 못한 저와 친정엄마가 시어머니를 말리기 시작했죠.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사과를 하더라도 본인이 해야지 왜 어머니가 사과를 하시는 거예요. 아까 저 사람이 한 짓에 대한 사과는 본인한테 직접 받을 테니 그만하세요. 사돈, 저희는 괜찮으니까 이제 그만하세요. 아까 우서방이 한 짓이라면 제가 용서하겠습니다. 아니에요, 사돈. 저놈은 저렇게 쉽게 용서해주면 안 됩니다. 정신을 제대로 차려야 해요. 남편은 시어머니가 계속해서 사과를 하니까 악을 질러대며 난리를 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한숨을 깊게 쉬더니 남편 앞으로 다가가 머리채를 잡았죠. 그리고는 남편에게 본인은 분명히 기회를 줬는데 네가 그 기회를 뻥 차버린 거라고 하더니 저희 모녀 앞에서 폭로를 하나 하더라고요. 사실 제가 오늘 이 말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알려질 진실,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사과를 드리는 게 맞는 것 같네요. 놀라시겠지만 저희 아들 5급 공무원이 합격한 게 아닙니다. 사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서방이 5급 공무원에 합격한 게 아니라니요? 얼마 전에 합격증이라고 하면서 문자로 사진까지 보내왔어요.
네, 저도 그 문자 받았습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제 아들이 그 어렵다는 5급 공무원에 합격했다고 여기저기 자랑도 했어요. 그런데 제가 따로 확인을 해보니 저놈 5급 공무원에 합격한 게 아니더라고요. 합격증은 조작된 서류였어요. 게다가 제 앞으로 있는 땅의 담보로 몰래 대출까지 받으려고 시도를 했더라고요.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5급 공무원 합격 서류 조작은 뭐고 몰래 대출을 받으려고 했다니요?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네요. 당신 입이 있으면 말 좀 해봐. 지금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정말이야? 아니야. 아유, 엄마가 뭘 잘못 알고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것 같은데. 나 정말 5급 공무원 합격했어. 그리고 이제 곧 출근할 텐데, 내가 왜 엄마 몰래 대출을 받겠어? 시어머니의 폭로에 남편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그러나 시어머니 말이 사실이라고 묻는 제 말에 본인은 그런 짓을 한 적이 없다며 손을 내줬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남편의 말이 거짓말인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었죠. 왜냐하면 남편은 거짓말을 할 때마다 사람 눈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거든요. 시어머니가 폭로를 했던 그날도 남편은 그런 짓을 하지 않았다며 부정은 했지만 제 눈은 제대로 쳐다보지 못했어요. 시어머니는 남편이 그런 짓을 하지 않았다며 방방 뛰고 난리를 치니까 한숨을 쉬더니 후회할 짓 하지 말라며 경고를 하셨죠. 재현아, 우리 그만 실토하고 사과하자. 내가 설마 증거 하나 없이 여기서 이런 폭로를 하겠니? 네가 그렇게 우겨봤자 네 손해니까 그냥 솔직히 털어놔. 엄마 말이 사실이 아닌데 어떻게 증거가 있겠어? 증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조작된 거겠지. 시어머니의 경고에도 남편은 끝까지 잘못이 없다며 발뺌을 했어요. 결국 시어머니께서는 은행에서 전화가 왔을 때부터 혹시 보이스피싱 같은 것일 수도 있겠다 싶어 따로 통화 녹음을 해놓았다며 녹음본을 재생하셨죠. 그리고 은행 직원과의 통화 녹음본이 모두 재생된 후 곧바로 5급 공무원 시험을 주관하는 기관과의 통화 녹음본까지 재생하셨어요. 그렇게 시어머니는 가지고 계신 모든 녹음본을 들려주시고 나서 남편에게 이래도 끝까지 발뺌할 생각이냐며 크게 화를 내셨죠. 그리고는 저와 친정엄마에게 이 모든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 상황 설명을 해주셨어요. 시어머니 말에 의하면 전날 오전에 은행에서 전화가 한 통 왔다고 하더라고요. 은행 직원은 뜬금없이 시어머니에게 땅을 다른 사람에게 매매한 사실이 있냐고 확인을 했다 했죠. 처음에 시어머니는 요즘 유행하는 신종 보이스피싱인 건가? 라는 생각을 하며 그냥 전화를 끊으려고 했대요. 그런데 그때 은행 직원이 남편의 이름을 이야기해주면서 이 사람한테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넘긴 적이 정말 없냐고 다시 한번 확인을 했다더군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담보대출을 받기 위해 은행에 서류를 제출했다는 이상한 소리를 했다고 했죠. 그래서 시어머니는 남편이 서류를 제출했다는 은행으로 달려가 확인을 해봤다고 했어요. 설마 했는데 정말 은행 직원 말대로 여러 서류가 남편 이름으로 바뀐 채 제출이 되어 있었다고 했죠. 은행 직원은 서류를 제출한 사람이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굉장히 당황해했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은행 직원에게 어떻게 알고 본인에게 확인 전화를 한 거냐 물으니 은행 직원은 전산에서 확인을 했다는 대답을 했대요. 사실 시어머니는 1년 전에 급하게 돈이 필요한 일이 있어서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적이 있었다고 했죠. 그래서 전산에 그 내용이 올라가 있었는데 그 사실을 모르고 있던 남편 놈이 서류를 조작해서 은행에 대출 신청을 한 것 같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걸 이상하게 생각한 은행 직원은 혹시나 싶어 확인 전화를 했던 것이었고요. 시어머니는 모든 사실을 알고 난 후 곧장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해보려고 했는데 갑자기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고 했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대출을 받으려고 했던 것을 보면 혹시 5급 공무원 합격도 가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혹시나 싶어 관련 기관에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해봤다고 했죠.
그런데 정말 황당하게도 기관에서는 남편이 5급 공무원에 합격한 사실이 없다는 이야기를 전달했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이런 엄청난 일을 알게 된 후 한숨도 자지 못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상태로 친정집에 잔치하러 오면서 마음이 불편해 하루 종일 얼굴이 굳어 있었다고 했죠. 저와 친정엄마는 모든 사실을 알게 된 후 남편에게 크게 실망을 하게 되었고 방방 뛰며 난리를 칠 수밖에 없었어요. 당신 진짜 제정신이야? 어떻게 겁도 없이 그딴 짓을 할 수가 있어? 애들 보기 부끄럽지도 않아?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용서해 주라. 우서방, 자네가 이런 실망감을 안겨줄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네. 어떻게 사람을 이런 식으로 기만할 수가 있는 건가? 죄송합니다, 장모님. 한 번이라도 잘난 사람이 되고 싶어서 그랬어요. 용서해 주세요. 결국 남편은 저희 앞에 무릎을 꿇고 싹싹 빌어야 했어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을 하기 시작했죠. 알고 보니 남편은 회사에 사직서를 내고 나온 것이 아닌 권고사직을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 나이에 취직할 곳이 없으니까 급한 대로 공무원 시험 핑계를 댔던 거예요. 그날 이후 남편은 매일 아침 독서실을 간다고 집을 나와 하루 종일 PC방에서 시간을 보냈다고 했어요. 그러던 와중에 남편은 친구 한 명이 음식점 사업으로 대박이 난 모습을 보게 되었다고 했죠. 그 모습을 보면서 부럽기도 하고 본인도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어머니 이름으로 된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사업을 벌릴 생각이었다고 했어요. 저는 모든 사실을 알게 된 후 남편에게 크게 실망을 했죠. 그래서 월요일이 되자마자 변호사를 만나 이혼 소송을 걸게 되었어요. 남편은 뒤늦게 이혼 통보를 받고 잘못했다 싹싹 빌었지만 저는 더 이상 양심에 털난 사람과 함께 살고 싶지 않았죠. 그래서 끝까지 무시하고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 결국 저는 이혼을 하게 되었고 재산 분할로 집을 가지고 오는 것은 물론 쌍둥이 양육권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양육권을 가지고 오면서 전 남편에게 양육비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전 남편은 다행인지 불행인지 대출금 실행이 되지 않은 상황이었기에 고소까지 당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다만 이전 일로 이전 시어머니와는 완전히 인연을 끊게 되었고 배달 일을 하며 힘들게 살고 있는 듯 했죠. 그리고 저는 전 남편과는 이혼을 했지만 이전 시어머니에게는 종종 연락을 드리기도 하고 찾아가기도 해요. 아무래도 이전 시어머니는 항상 저에게 좋은 사람이었기에 나쁜 감정이 전혀 없어서 인연을 끊고 싶진 않더라고요. 게다가 손녀인 쌍둥이들이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전 시어머니와 계속해서 인연을 이어가기로 결정했어요. 여전히 이전 시어머니는 저에게 너무 잘해주시고 제 일이 바쁠 때마다 손녀들도 봐주시고 계세요. 덕분에 저는 시어머니에게 아이들을 맡기고 마음 편히 반찬 가게에 취직해서 열심히 돈을 벌고 있답니다. 앞으로 저는 향후 5년 안에 제 이름을 걸고 반찬 가게를 오픈하는 것을 목표로 열심히 살아보려고 해요. 물론 아이들 양육도 열심히 하면서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 것이고요. 살아가면서 힘든 일은 종종 생기겠지만 양심적으로 아이들 성실하게 키우면서 살다 보면 어떤 일이든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경험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애청자님들 새롭게 시작하는 6월도 힘차게 달려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